그럼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기본적으로 북한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 외화벌이, 그 다음에 개성단을 통해서 공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 이런 거, 또 남쪽으로부터 기술 전수하는 거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그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딱 이거는 공개적으로 열사하고 저한테 살짝 이야기한 건데 그거하고 설명 안 해줬는데 남쪽에는 무슨 뭐 개성단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어떻다 떠들고 다니는데 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개성단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다 하면서 했던 것이 정치성, 군사성, 수익성, 공익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남쪽의 기업을 통해서 외화벌이도 하고 공단의 기술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위협적이면 안 된다. 그죠? 북한은 자기 정치 체제가 적극적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성. 그 군사지역이잖아요.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안 된다. 예? 안보에 우리 표현하면 안보가 약화되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 표현을 하면. 그거 전제하에서 수익성을 높여야 돼요. 수익성. 예? 우리가 땅면한데 외화벌이가 많이 돼야 돼요. 공해성은 좀 안 맞진 않아요. 이제 공해성 뭐냐면 자기들 생각할 때 남쪽에 꿀뚝 산업이나 위험한 업종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업종이 거의 없어요. 그래 그거는 더 이상 저쪽에 문제 안 되는데 크게 보면 요 세 가지지. 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유예로 표현하면 제가 체제 보위 방어. 체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체제가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체제. 그건 북한 주민도 해당되죠. 북한 주민 뭐 생각이 헷가닥 간다든지 뭐 이상한 반정부적인 생각으로 형성되어서 조직적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는 수입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런 것들이 너무 세지면 북한이 조치가 나오지. 출입 통제를 한다든지 136도 남천 응유를 한다든지 우리를 쫓아낸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쪽 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우리 개성단이 진행되고 있을 때거든. 그때 우리는 이제 개성단 이거 더 잘 진행시키고 해외주의도 공단을 만들자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말이 개성공단도 아직 진척했는데 왜 이러냐. 공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쪽 기업만 좋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는 막 특별한 게 없다. 물론 뭐 없지만 남쪽 기업이 더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개성공단도 아직 진척이 안 됐는데 뭘 또 자꾸 해주까지 자꾸 하자하느냐. 자꾸 남쪽 기업이 많이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오면 자기들이 말하는 민족 자주 경제가 파괴되고 남쪽의 시장 경제가 지배하고 자기가 주체를 하잖아요. 이게 무너진다. 그걸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야기했어요. 정상회담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군사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다는 거지. 그 육군을. 그래서 앞으로 개성단이 문 닫으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는 다시 돌아온다. 북한 군부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폭파시키고 난 다음에 김여정이가 했잖아요. 군인들이 들어올 거다 했잖아요. 개성단하고 금강산에 군인들이 들어올 거다 했잖아요. 그건 북한 군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정치구조는 이걸 빌밀해서 압박해서 출입 통제를 했던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군부의 파워가 있어요. 군부가 결정하면 다른 데는 꼼짝을 못해요. 특히 거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부가 결정하면 개성단을 운영하는 아까 중앙특구 지도개발청구를 했잖아요. 평양에 있는 꼼짝도 못해요. 북한은 군의 파워가 있어요. 다 이런 결정들을 군이 다 결정. 그 다음에 북쪽의 체제보면 정책.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북한 정치 체제에 하는 그 생활 그대로 다 경험을 다 해요. 보면 유성진 응유하는 것도 이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북쪽 사람들을 꼬아서 탈북시키려는 의도일 거다 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문. 남쪽 신문 전부 북한 공격하잖아요. 신문 전부. 실제로 북한산을 보겠습니까만 혹시나 또 흘러갈 수도 있지. 신문 안 된다. 도서도 안 돼요. 책도.
책 중에는 웬간한 책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은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이렇게 책을 압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째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6.25 전쟁은 북한은 남해에서 북침했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은 전다 남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대부분 얘기가 북한 사람들 전체한테 6.25 전쟁은 남침이라는 것만 알아도 북한 사람 머리 돈다는 거예요. 전부 북침으로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책에 들어가 있다든지. 두 번째, 북한에는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존엄의 최고 존엄을 가거든. 북한은 최고 존엄이 지배하는 사회거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비방성 내용이 많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뭐 북한 체제를 헐벗고 굶주리고 뭐 장래가 없고 저거 무너지고 이런 것들. 그 책은 다 압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또 보려고 서점에 책 사가잖아요. 그럼 화가 나잖아. 어? 내가 당신을 줄 건데 내 혼자 볼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싸움질하면 그대로 압수당하고 벌금이 높아져요. 벌금이 되게 세게 때렸어요. 벌금.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나갈 때 가져갈 당신이 좀 보관했어요. 그럼 벌금이 줄어들어요. 고문고는 벌금이 줄어들고 덤비면 벌금이 높아요. 원래 사회주의 체제에 국경선을 지키는 관리들의 파워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소련, 중국, 베트남 다 그랬어요. 사회주의 체제는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감히 못 덤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안 된다. 다 찍힌다 이거지. 예? 차량 블랙박스. 근데 사실은 차량 뭐 찍어봤자 우리 구글로 위에 다 보면 다 보는 건데 그럼 뭐 차량 블랙박스 다 압수해요. 벌금 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안 가져간다고. 예?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지. 저런 것들이 자기들의 간첩 활동이나 자기들 지형지물을 다 찍어간다는데 그건 뭐 이거 없어도 위에서 위성을 다 보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거 알아봤지 뭐 하겠어요. 우리가 또 100만 명 안에서 밖에 없는데 그 바깥에 못 나게 하는 이유도 바깥 북한 체제를 침투해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100만 명 내에서 너 살아야겠죠. 그 다음에 남쪽 인사권 안 그랬잖아요. 남쪽 기업인이 북쪽 근로자들 직접 인사 배치도 못하고 노무를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북쪽 근로자가 남쪽 체제에 구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의 책임자인 법인장과 북쪽의 책임자인 직장장이 서로 협의해서 합의되는 것만 북쪽의 직장장이 지시하면 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편리한 점도 있어요. 이제 우리 기업인은 역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일일이 다 상대하면 노무 관리하는 남쪽 지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의 직장장 한 사람만 잘 이거 되면 그걸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든 북한 직장자를 잘 만나고 내 편을 만들고 잘 해야 되겠다. 그 직장장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애매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치는 거죠.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해요. 주위에서 결정하니까. 그러겠죠. 북한에 주요 행사가 있으면 갑자기 막 하루 전날 내일 온다 하면 그치.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미치죠. 왜냐면 그 대부분 하청업체들은 납품기일이 있잖아요. 그럼 생산 일정이 다 맞춰야 있잖아요. 그 계획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고 납품기일 못하면 클레임을 당하잖아요. 네? 제대로 납품 못한 거에 대한 연체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미치게. 이런 일이 막 수시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법률 같은 거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개정해서 한다든지. 요거는 에피소드로 해놨어요. 자, 우리 기업의 기업명 이름이 일성 레포츠야. 간판을 붙이려니까. 아니면 김일성, 정일, 정은 어떻게 감히 우리 수령님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를 I, 성을 SIS 레포츠로 바꿨어. 응? 한국산업당대공단, 한국환경. 어때 한국이 오는 한국 빼라. 그 죽어도 끝까지 버텨. 저건 할 수. 공공기관 명인데 옛날에는 사실 저 다 뺐어요. 문서로 만들 때는. 초기에는 우리가 하도 북한에 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기업들 얘는 두 번 다시 가르지 말자. 이 고유명 기관명을 어떻게 북한에 걸어놨냐. 끝까지 버텨서 그대로 쓰고 있어. 이런 일들이 비밀. 정치 군사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봅시다.